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사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진짜로 알짜배기 판별하려면요. 대표님, 결정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직업이 뭐예요? 대기업, 공기업, 공사, 전문직종,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제일 많죠. 제가 근데 20년 가까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똑똑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판만 고집하지 않아요. 사실 전문직이 최고 아니에요? 의사도 변호사도 수입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낫지.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편차가 크니까. 근데 진짜 현실적인 분들은요, 이런 간판이 좋은 사람보다는 실제 수입이 이런 전문직 못지 않으면서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 결혼해서 같이 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진짜 알짜를 찾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남자 알짜 직업 탑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위입니다. 세무사.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다 고소득 전문직이다, 자격증만 따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요, 자격증은 입장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은 영업하고 관리하고 구조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세무사는 의사나 변호사보다 조금 약하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무실 구조, 거래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확 달라요. 소득 구조로 봤을 때 조금 순위가 낮은 1인 사무실입니다. 월 순수익 300에서 그나마 600 정도, 영세 사업자 기준이에요. 기장료가 평균 10에서 15만 원 정도? 전문직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중소 자영업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네요. 중간권은 어떤 경우예요? 현실적으로 다수의 세무사들은 월 순수익이 800에서 1500 정도 돼. 직원 한 2명에서 한 4명 정도 쓰고요. 개인 사업자하고 소형 법인이 섞인 구조. 기장료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결정사에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전문직 구간입니다. 그럼 상위권은 이것보다 더 벌어요? 세무법인급 있죠. 예를 들어 아버지 때부터 세무사인데 그 거래처를 아버지가 물려줘서 아들이 또 물려받는 그런 경우는 월 순수익이 최소한 2천에서 4천 이상 정도 되고요.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의 법인이 다수. 병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거래하고요. 컨설팅도 병행해주고.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나 사업가 정도 레벨도 돼. 그래서 자산 축적도 가능하고 하물며 뭐 사업도 있는 세무법인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세무사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 보면 고정 고객을 이제 확보하잖아요. 수입 변동이 거의 없는 고정값이 있고요. 경력이 쌓일수록 40대 이후일수록 몸값이 더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사무실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된 그 루틴으로 좀 갈 수가 있고요. 인맥이 넓고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되잖아. 몸만 괜찮으면 뭐 70 넘어서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전 봤으니까.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세무사가 과포화되고 경쟁이 심해. 그리고 플랫폼 보면은 단가 경쟁도 엄청 심하고요. 직원 관리를 못하면 1인 사무실에서 정체가 되기 쉽죠. 이 질문 4개 정도만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했을 때 저 포함 1명이요. 이 정도면 약간은 좀 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 고객이 몇 개예요? 그럴 때 5개 미만이면 좀 소득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장료는 평상시에 얼마나 받나요? 그러면 15만 원대면 약간의 박리담회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고, 5월에만 바쁜가요? 상시 바쁜가요? 5월만 바쁘다 이러면 좀 구조가 약한 거고. 제가 세무사분들 오면 이런 질문들을 실질적으로 해요. 그래서 세무사가 자격증이 전부가 아니라 영업력과 관리 시스템이 소득을 결정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짜들 보잖아요. 1인 사무실보다는 직원이 한 5명 이상 정도의 법인회사를 관리하면서 컨설팅 위주로 운영하는 회사 있죠. 월 순수익 2천 정도 플러스가 돼야 진짜 알짜예요. 2위입니다. 치기공사. 근데 대표님 치기공사가 2위나 돼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사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치기공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실속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로 알짜배기 이 치기공사를 판별하려면요, 사업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평가해야 돼요. 소득 구조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작은 기공소 같은 경우 보면 1인에서 2인 정도 운영하시는 거고, 여기도 월 순수익이 한 30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혼자서 몸을 갈아 넣는 구조예요. 외주, 단가
이런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사업자라는 타이틀만 있지 결혼의 안정성이 아주 높지는 않죠. 중형은 한 3인에서 6인 정도 되는 기공사고요. 월 순수익이 그래도 한 700에서 1500 정도. 거래치가가 한 10곳에서 20곳 정도는 유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형 이상부터는 전문직 사업가로 평가를 해요. 대형, 특별화된 치기공사 보잖아요. 월 순수익이 2천에서 5천까지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CAD나 CAM,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된 데가 잘 벌고요. 직원관리, 영업 능력이 또 필수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업 능력이지. 치기공사 장점이 뭐예요? 엄연히 전문직이고요. 사업자 구조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세무사랑 마찬가지로 거래처만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기술을 쌓잖아 대체 불가. 개원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점은 단가 후려치기가 또 심하고요. 야근하고 납기 스트레스가 또 크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직원 이탈을 하면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치기공사도 날짜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면 90% 판별이 되긴 해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이하야. 그럼 어때? 하위겠죠. 혼자 하는 거니까. 주요 거래처 치가가 몇 곳인지 그때그때 하면 불안정하죠. 야간 작업 얼마나요? 물어봤을 때 매일이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치기공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고 고정 거래처가 전부야. 최소 300에서 최대 3000 이상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나만의 실력이라는 거죠. 직원 5명 이상 되잖아요. 월 최소한 2000 정도 되면요. 의사 부럽지 않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1위입니다. 파일럿입니다. 파일럿들도 보면요. 항공사 규모라든가 직급으로 소득이 갈리더라고요. 부기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한 8천에서 최대 1억 5천 이상 정도까지 되고 비행 시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가 좋죠. 기장 연봉 2억에서 3억입니다. 비행 스케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요. 항공권 복지 혜택이 최고라 그래. 항공사 규모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럼요. 뭐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연봉이 완전 최상이고요. 조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낮지.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럿은 장점이 뭐예요? 신입 때부터 거의 억대 연봉 수준이고요. 한 번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몰아서 휴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육아도 가능하고 슈퍼데디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멋있는 제복 입자나 조종사 타이틀이라는 사회적 명예 최상이죠.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한테 만나볼게요 하시지 싫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파일럿도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되기가 힘들죠. 건강검진을 해년마다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건강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퇴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스케줄, 장거리로 막 비행하고 그러니까 몸에 아주 좋진 않겠지? 은퇴 후에 재취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알짜 파일럿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어느 항공사예요? 대형이냐 저비용 항공사냐 이제 알 수가 있고 기장이에요 부기장이에요? 연봉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럿은 항공사와 직급이 전부인 겁니다. 어느 항공사의 기장인지 부기장인지 이 정도만 알면 대충 견적이 나오죠. 오늘은 사람들이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알짜배기 남자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내가 생각하는 알짜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진짜 나한테 잘 맞는 알짜 직업의 상대는 누구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